지난달 17일부터 20일 이 나흘간 인천 내양 활부두에서 열린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사 축사에서 오랜 시간 도시의 동력 구실을 하느라 힘이 빠진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광역시의 화두이기도 한 이 도시재생, 현 주소는 어떻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분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란 이것이다,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서종국 교수님부터 정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좀 다소 학술적인 설명이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 붕괴된 주민 공동체, 이것을 회복하고 또 산업 기능에 있어서도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때 공급이 못 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림받은 지역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원도심의 산재에 있는데, 이러한 주거지역을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개발을 통해서 정비를 했는데, 이 방법이 더 이상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과거 중추 기능을 했던 항만이라든지 산업단지가 더 이상 이제 중추 기능을 못하게 된 거죠.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기능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게 도시 재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김상원 교수님께서는 이 도시재생은 어떤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서정국 교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그 도시에 원래 살던 주민들이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기능,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과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도시재생에서 보면은 관이 주도하면서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배제되는,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아파트를 거기다 짓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넣는 사례들이 아주 빈번한데요.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도시재생이라기보다는 도시개발 쪽으로 지금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일단은 도시재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가 일단 첫 번째 핵심 질문이라고 본다면, 저는 거기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도시재생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 네. 결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은 몹시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상원 교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하지만 이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그저 이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그런 재개발의 측면, 아니면 거대한 뭔가 상징물을 짓는 그런 쪽으로만 인식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도시재생의 사례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의 그 유형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공통점을 뽑으라면 아마 거점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 거점 지역이 보통 랜드마크라는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많은 공무원들도 아마 스페인의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많이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경우는 좋은 도시재생 사례라고 많이 언급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들여오기 위해서 외부에 많은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발생하는 수익들이 상당 부분 다시 그 투자처로다가 다시 회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랜드마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했다라는 그 성과가 있는데,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은 점점 인구가 줄고 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오래된 그 로마 시대 때부터 그 2차 대전 때도 그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계속 유지되어 온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재생을 하기로 했는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6개의 거점 지역을 만듭니다. 대부분 그 장소들을 광장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기관들을 유치합니다. 거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기관들을 많이 유치하게 되는데요. 그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주민들과 협업하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거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그 액티비티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목적이,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가 활성되는 사례들이 많은 도시재생 사례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점 지역이 반드시 랜드마크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겐하임과 바르셀로나 이 사례를, 해외 사례를 좀 들어주셨어요. 이처럼 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 또 행정적인 지원이나 조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공부문, 서정국 교수님,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능이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 확충한다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주체를 계속 키워나갔는지, 주민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이제 과감하게 추진하게 된 거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나름대로 방향은 제대로 설정을 하면서 중앙정부는 또는 지방정부다 할지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을 확보해 주면서 지원은 하되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도 다양한 어떤 공모를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또는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제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도 그 역할이 굉장히 참 지대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동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경쟁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치구 간의 이 차이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 그 재정 자립도가 큰 차이가 있고, 또 각 구청마다 구청장의 의지라든지 공무원들의 역량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는데, 이걸 시에서 조정하지 않고 경쟁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천시 입장에서도 여러 부분에서도 많이 좀 힘을 쓰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재생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 직원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버넌스 구축을 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관해서 조금 기반 구축을 하는데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 인력 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부 정책의 뉴딜 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올바르게 가고 있다. 관은 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압축해서 이제 인천 지역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이 국내 제3대 인구 규모 도시로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한때 200여 군데 가까운 이 도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될 만큼 원도심의 슬럼화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재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지역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은 인천의 어떤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상원 교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천은 진짜 원더심이 많고 진짜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도시 재생에 대한 재원들이 많이 이제 지방으로 많이 이렇게 분권화를 강조하면서 재원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 재원들이 그 기존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이 동시에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 인천에서 얼마 전에 그 도시재생 박람회가 있었죠. 그 박람회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도시재생 박람회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벤트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에게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유사한 사례를, 독일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독일에는 IBA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0년 정도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IBA는 인터내셔널 바우하우스슈텔름, 그래서 국제 건축 박람회가 되겠죠. 네. 근데 그 건축 박람회에 있는 컨텐츠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인천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인천 지역의 도시재생과는 사실은 관련성이 없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이고 그리고 바로 인천시에 적용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 엠셔 강이라는 조그만 그 강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작은 강인데요. 그 강을 따라서 여러 개의 도시들이 거기 이제 밀집돼 있는데, 그 IBA라는 시스템을 들어오면서 그 IBA에서 전시되는 그 사례들은 이제 국제적인 공모처럼 여러 이제 단체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기네 기업에서 하고 싶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모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경합하듯이 그런 모델을 전시하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네, 일종의 공모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일종의 공모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네네. 되는데요. 이 도시를 어떻게 환골탈태를 시킬 건가라는 아이디어들을 다 모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그 위원회별로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이 같이 투입돼서 같이 주민들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컨셉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회의나 토론을 거쳐서 자기 지역에 맞는 그 모델을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만약에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그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제작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분점 그렇게 같은 그런 개념으로다가 회사를 그 안에다 차려놓고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는 사례까지도 많이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도시 박람회를 개최할 때는 좀 장기간 좀 기획을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여러 사례들을 공모하고, 또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실제 필요한 방식의 도시 박람회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서정국 교수님, 그런 측면에서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도 도시 재생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가장 중요한 정책 선거 공약 중에 하나로 내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힘이 좀 많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비춰집니다. 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의 도시재생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추진했던 대표적인 인천의 도시재생 사업은 계양 창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구간 주변 지역에 일반화 기본 계획에서 12개 구역을 선정을 해서 계속 추진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 있게 역점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지난 2년 동안 6개 사업을 국가 공모나 광역자치단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굉장히 참 그 집행률이 굉장히 미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예산을 확보한 사업 6개 지구의 평균 집행률이 약 11%에 육박해서 네. 국토부에서도 중간 평가를 하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부여되는데 인천시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페널티를 모면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부평의 그 11번가 같은 경우가 이 사업계획서안에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미군 부지 그 캠프마켓을 반환해야 이제 그 사업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반환 조건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반환이 지지부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1%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심각한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러한 어떤 이제 과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돌이켜 본다면은 너무 좀 단기간에 이 사업계획서 마련하는데 좀 급급해가지고 사전 준비 작업이 철저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올해도 이제 2개를 신청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서가 미진하다 해가지고 다시 반려했고 하반기에 이제 그 2개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개를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매매계약이 됐는지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한정된 인력,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인천시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이 계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어떤 역점 정책을 가지고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밑에까지 아주 공무원들의 그 전적인 어떤 동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닌가. 또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뭐 이걸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시민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중앙정부하고도 교류가 굉장히 좀 미흡한 걸로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앞서 설명드린 어떤 그러한 평가 계획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준비, 활성화계획 준비가 좀 다소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도시재생은 가장 현실적인 현장 행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가장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통적인 관주도의 어떤 지도 감독에 치중하는 모습이 좀 아쉬운 그런 측면이 아닌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안고 있는 인천시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서정국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천광역시의 이 도시재생 분야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치밀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이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서도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인천광역시 이 관계 공무원들이 귀담아서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오늘 못다 나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같은 주제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일보 2019 인천 경기 연감 발간. 다양한 생활 정보를 비롯해 인천 경기의 역사와 현황을 한눈에. 인천 경기의 종합 자료집. 대한민국 지성인의 대백과사전. 인천 경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2019 인천 경기 연감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